여러분 안녕하세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소타민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주제로는 끌어당김이 작동하는 원리와 끌어당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저랑 제 지인들이 겪었던 소소한 끌어당김 사례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는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비전 보드를 만들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끌어당김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에 해빙이라는 걸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해빙 또한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결국 다 똑같더라고요. 이름만 다를 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든 해빙이든 RVD 공식이든 이 모든 공식들이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좋은 것들만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끌어당기는 첫 번째 방법, 평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상대방의 배려에 감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이렇게 매사에 감사하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 크고 작은 좋은 이벤트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과 감사는 제일 높은 고주파에 속하고 불안과 증오는 제일 낮은 저주파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짜증을 잘 내고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재수없는 일만 생기게 되는 거고, 반면에 사소한 곳에도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정적인 사람은 좋은 일들만 생기게 되는 거죠.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처럼 나의 에너지, 나의 주파수대로 끌려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최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얼른 빠져나오셔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아예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오래 잠식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 이것 또한 다 지나간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다 나한테 다 경험이 될 거야. 이렇게 넘겨버리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파수가 늘 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평탄은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닥을 치진 않는 거죠. 자, 끌어당기는 두 번째 방법.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이미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핵심은 결핍이 없는 풍족한 기분을 느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결핍이 없는 풍족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럼 결핍이 없는 기분은 뭘까요? 당연히 내 거 이미 다 가져서 풍족한 상태. 지금도 너무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더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니 근데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집착하게 되던데요? 아니 누구는 간절하게 원하지 말라고 하고 또 누구는 뭐 간절하게 상상하라고 하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지금 잘 생각해봐요. 간절하다는 건 뭘까요? 결핍을 왜 느낄까요? 내가 지금 그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나는 하루빨리 그걸 이루고 싶은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이 못 믿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불안해서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꿈을 이뤘다는 상상 또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왜 자신이 없을까요? 저는 왜 꿈을 이룬 상상이 안 되는 걸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꿈이 내가 과연 진짜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로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상상하면서 막 미소 짓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찾고 있어요. 결국 집착이라는 건 계속 걱정될 만한 상황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들만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꼭 상상을 해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말해드릴게요. 내 모든 육체적인 감각을 동원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가면서 구체적으로 상상하잖아요. 이거를 진짜 이룰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 잠실에 있는 그 월드타워, 그거 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고 그 사람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잖아요. 그리고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 꿈을 이룰 수밖에 없게끔 온갖 아이디어들이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환경이 날 도와줘요. 환경이 세팅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확신이 생기는 시기가 오거든요. 나는 미래에 이미 성공할 운명이니까 걱정이 안 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그걸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불안함과 조급함, 결핍 또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죠. 왜? 난 그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으니까. 난 상상 속에서 이미 성공한 내 모습을 봤으니까. 걱정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 상상할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이루면 좋을까 과정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남자랑 사귀는 게 꿈이에요. 내가 저 남자랑 어디서 만나서 사귀는 설정을 할까? 우연히 길 가다가 저 남자한테 번호 따여서 사귀는 설정을 하면 될까? 아니면 그 남자랑 소개팅에서 만나서 잘 되는 상상을 하면 될까? 이렇게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습만, 그 사람이랑 사귀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 최종 꿈만, 최종 장면만 생각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남자랑 만날 수 있게 최적의 타이밍을 알아서 만들어 올 거예요. 제가 끌어당김이 이루어졌을 때 이 타이밍이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꼈었거든요. 타이밍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이 법칙에게 믿고 맡기면 돼요. 우리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기다려? 왜 나한테는 반응이 없지? 나는 안 이루어지는데? 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든 효과가 금방 나타나든 그건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속도가 다 다른 거고요. 그 타이밍은 하늘이 정하는 거라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상상을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면 꿈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든요. 그 말인 즉 나한테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꿈을 이루었거나 아니면 꿈을 이루고 있는 과정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던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오히려 하늘이 내가 모르는 더 빠른 지름길을 만들어 주시느라고 내 계획대로 안 된 걸 수도 있거든요. 보통 여기서 다들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노력했는데 안 되던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성장통이라고 받아들이고 포기만 안 하면 결국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생전 떨어진 적 없는 그 대한항공 면접 갑자기 어이없게 떨어지고 오히려 제 플랜에 아예 없었던 제주항공에 합격해서 오히려 승무원의 꿈을 더 빨리 이뤘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만약에 혹시나 내 플랜대로 안 되고 있어, 뭔가 내 꿈은 엄청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더 좋은 길로 안내해 주시려고 잠깐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시는 걸 거야 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꿈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루어진다니까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쿨하게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상태는 원하는 걸 더 잘 끌어당기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끌어당김의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앞에 내용을 바탕으로 결핍이 없는 풍족한 상태에서 원하는 걸 끌어당겼던 소소한 일화들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그 가게 안에서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긁는 스크래처 아시죠? 저희 고양이들이 그 스크래처를 이미 많이 사용을 해서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좋은 거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여러 군데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100%쏙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다시 제대로 찾아보고 그때 사야지 하면서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희 편의점으로 엄청 큰 택배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편의점에서는 택배를 보낼 수 있는 그 편의점 택배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게 손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냅뒀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주소지를 확인해 봤는데 받는 사람이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주소지도 저희 편의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엄마가 자주 이용하시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물건이 아니라 저희 거였던 거죠.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저랑 저희 부모님은 뭘 주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우리한테 온 거니까 이게 뭔지 확인이나 해보자 해서 박스를 열어봤는데 고양이 스크래처랑 그 카샤라고 하는 그 낚싯줄 같은 고양이 장난감이랑 캣닙 스프레이랑
장난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서 온 거예요. 근데 엄마랑 저는 뭐 물건을 주문한 적이 없잖아요. 혹시나 쇼핑몰이 다른 분한테 보낼 걸 우리한테 잘못 보냈나 싶어서 업체에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자기들도 모른다는 식으로 어이없다는 식으로 네? 고양이 장난감이요? 그게 왜 갔지?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 쇼핑몰은 옷을 파는 곳이지 애완동물 용품을 파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당황스럽고 저희도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래도 그냥 거기서 온 거니까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했더니 그분들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가지세요 이러셔가지고 정말 뜻하지 않게 고양이 용품을 선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고양이 스크래처랑 장난감들이 퀄리티가 엄청 좋았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체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온 거지? 누가 보낸 거지? 의문이 들면서 아직도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양이 스크래처를 당장 못 가져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한 게 아니라 그래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면 되니까 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하는 걸 쉽게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성격이 절대 아니에요. 살면서 지갑이랑 폰을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정신을 놨던 건지 술을 별로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집 테이블에 제가 쓰고 있는 그 립 파우치를 테이블에 통째로 두고 온 거예요. 근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립은 뭐 어차피 다 써서 사야 되니까 괜찮아. 그리고 파우치는 지금 대충 그냥 아무거나 사느니 나중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그때 사야겠다 싶어서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히 2주 후에 에스티로더에서 일하는 제 친구가 파우치를 저한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그 파우치가 이거거든요. 이거 에스티로더. 항상 제가 필요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선물로 나타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다 해빙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엔 제 지인분들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 친구가 갖고 싶은 원피스가 있었대요. 근데 그 원피스가 그때 당시에 품절이라서 아쉽게도 못 샀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나중에 물량 풀리면 그때 사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 원피스의 존재를 잊고 현생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아버지께서 친구가 저번에 사려다가 못 산 그 원피스 있잖아요. 그 똑같은 원피스를 깜짝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구가 원했던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브랜드의 원피스를요. 사실 이 친구도 저처럼 끌어당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제 친구도 원피스를 당장 못 가져서 불안해한 게 아니라 나중에 사면 되지 하면서 쿨하게 넘겼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원하는 걸 끌어당길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제 친구도 갖고 싶었던 걸 결국 얻게 됐잖아요. 이 친구도 끌어당김의 법칙을 예전부터 믿고는 있었는데 막상 또 이루어지니까 또 한 번 신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제 구남친이 저를 끌어당겼던 사연을 말해드릴게요. 제가 직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아예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내가 미쳤었나? 걔랑 왜 사귀었지? 이럴 정도로 아예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자랑 사귈 때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희야, 나 너랑 사귀고 싶어서 너랑 사귀는 상상했다? 그리고 너랑 번호 주고받는 상상도 하고 너랑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재밌는 곳 놀러 다니는 상상도 엄청 많이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걔한테 번호 따여서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사람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번호를 절대 주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이상하게도 번호를 줘도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번호 물어보고 난리야 하면서 절대 그 사람한테 번호도 안 주고 당연히 사귀지도 않았을 텐데 걔가 상상을 하도 열심히 해서 그런지 결국 제가 끌려갔나 봐요. 근데 여러분 그 구남친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자기가 정말로 원했기 때문에 상상까지 하게 됐고 마침 저를 끌어당긴 거죠.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제 구남친이 상상으로 저를 끌어당겼던 게 결국 이 글이랑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안 그래도 저도 지금 3시간 동안 말하고 있는 거라서 입 터질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제 비전 보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저희의 최종 목표가 적혀있는 만다라트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저희의 최종 꿈 5가지 중에서 제가 가장 원하고 있는 이상형 만나서 결혼하기, 바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비전 보드를 사진첩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제가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정했냐면요, 맑은 하늘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2026년 가을, 그러니까 10월 초 낮 12시에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결혼식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식에 사용될 꽃들은 흰색과 연핑크색 계열의 니시안셔스랑 라넌큘러스로 할 거고요. 이 꽃들을 이 사진처럼 맨 앞과 맨 뒤, 그리고 가능하다면 버진로드 길대로 장식할 거예요. 제 남편은 그 누구누구가 될 거고, 식 1부와 2부에서는 이 드레스들을 입을 거고요. 그때 이 음악에 맞춰서 남편이랑 같이 입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추억을 바탕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때 나오는 음악은 이 음악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 축가로는 이 두 분들이 음악을 불러주실 거고, 두 번째 축가로는 이 두 분들이 이 축가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로는 제 남편과 남편 지인분들이 춤 공연을 보여줄 거고, 사회는 제 남편의 절친인 그분이 맡아주실 거고요. 우리의 결혼식에서 모든 하객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환호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객으로 어떤 분들을 초대할 건지, 그리고 그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눌 건지, 그리고 그분들 지정석도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다 설정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손잡고 강남구청으로 혼인신고하러 갈 거예요. 창구 직원분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덕담을 해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웃으면서 인사해주시는 모습까지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혼인신고서는 제가 진짜로 강남구청에서 직접 가져온 거거든요. 그 사람의 정보, 저의 정보 다 기입해 놨어요. 청첩장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시안도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이 사진들과 가장 비슷한 곳으로 갈 거고요. 우리가 살 집은 강남구 아파트인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가족 구성원이 총 몇 명이 될지도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쓴 100일 확언 노트예요. 이렇게 제 꿈을 100일 동안 글로도 적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끌어당김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었죠. 끌어당김은 느낌이 중요하다고요. 감정을 느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장면을 상상할 때 제가 축가로 지정한 음악이 있잖아요. 저는 그 음악을 진짜로 들으면서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입이 훨씬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전보드 만드실 때 각 상황에 어울릴 만한 음악을 들으면서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비전보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할수록 더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글로도 적어서 지갑에 넣고 다니거나 핸드폰 케이스에 끼고 다니셔도 돼요. 실제로 연예인 정영도 님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 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